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네오이뮨텍입니다. 우리 몸속 면역세포, 그 중에서도 T세포를 키우는 기술을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텍입니다. 암치료나 방사선, 피폭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무너지면 치료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이 회사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업이 무엇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를 리포트를 기반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오이뮨텍은 2014년 국내 바이오텍 제넥신의 스핀오프로 설립된 미국 소재 바이오텍입니다. 스핀오프라는 말이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모 회사에서 특정 기술이나 사업 부문을 분리해 별도 회사로 독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오이뮨텍은 제넥신이 보유한 면역 기술을 중심으로 떨어져 나와 T세포 기반 면역 치료제 연구에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2021년에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아직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기술력 자체를 인정받아 상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후보물질은 바로 NTI7, 일명 에피넨타킨 알파입니다. NTI7은 우리 몸속에 원래 존재하는 사이토카인, 즉 면역 조절 단백질인 IL7을 기반으로 만든 약물입니다. IL7은 T림프구, 쉽게 말해 면역 전투부대인 T세포의 생존, 증식, 발달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특히 체내 T세포가 줄었을 때 이를 복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천연 IL7은 몸속에서 너무 빨리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반감기가 짧고 대량 생산도 어려워서 치료제로 활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네오이뮨텍은 HYFC라는 기술을 IL7에 결합해 이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반감기를 기존 대비 약 7배 늘리고 생산성도 126배 높인 것이 핵심 차별점입니다. 이 NTI7를 중심으로 회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 즉 ARS 치료제이고 두 번째는 CAR-T 세포 치료제와의 병용 항암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속한 산업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 면역 항암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은 치료법 중 하나가 바로 CAR-T 세포 치료제입니다. 환자 본인의 T세포를 채집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도록 유전자를 재프로그래밍한 뒤 다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혈액암 분야에서 놀라운 초기 반응률을 보이며 치료의 판을 바꿔놓을 기술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초기에 반응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하는 환자가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입된 CAR-T 세포가 몸 안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조기에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CAR-T는 기본적으로 단 한 번 투여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주입 직후의 최고점 이후 세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능을 유지하는지가 장기관에, 즉 암이 사라진 상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변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는 여러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CAR-T 재주입, 면역관문억제제, 병용, 차세대 CAR 구조 설계 등입니다. 하지만 아직 표준화된 해법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T세포 증폭제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CAR-T를 포함해 T세포 기반 치료를 받은 후 몸속 T세포가 너무 빨리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는 보조 전략입니다. 마치 전투병이 쓰러지지 않도록 뒤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죠. 기존에는 IL이 같은 사이토카인이 시도됐지만 전신 독성이 심하고 오히려 면역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까지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이 문제였습니다. 반면 IL7은 효과 T세포 중심으로만 확장을 유도하고 독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이 역할에 훨씬 적합한 물질로 평가됩니다. 즉, IL7 기반의 장기지속형 T세포 증폭제에 대한 수요가 산업 전반에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분야에서 임상 단계까지 진입한 후보물질로는 네오이뮨텍의 NTI7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오이뮨텍이 NTI7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급성방사선 증후군 치료제입니다. ARS, 즉 급성방사선 증후군은 단시간에 고선량 방사선에 전신이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나 체르노빌 사고 구조 인력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방사선에 심하게 노출되면 면역계와 골수 기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특히 T세포를 포함한 림프구가 급격히 줄면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사망률이 치솟습니다. 현재 미국 FDA가 승인한 ARS 치료제들은 주로 호중구, 혈소판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림프구,
T세포를 직접 회복시키는 치료제는 아직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가 네오이뮨텍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특징은 개발 방식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ARS는 윤리적 이유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없는 적응증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는 애너멀 룰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동물 실험 2가지에서 효능을 입증하면 임상시험 없이도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특별 경로입니다. 네오이뮨텍은 바로 이 경로를 통해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024년 8월에 설치류 모델에서 1차 효능 시험을 완료했고 NTI7 투여군에서 T세포 수와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영장류 모델 연구에서는 NTI7 투여군의 60일 생존율이 위약군 대비 약 43%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 ARS 치료제들이 보여준 생존율 개선 범위인 36%에서 44%포인트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승인 이후의 시장 구조도 주목할 만합니다. ARS 치료제는 일반 처방 시장이 아닌 미국 정부의 전략 비축 시장이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는 핵 재난이나 방사선 테러에 대비해 관련 치료제를 대량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약품 특성상 유효기한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비축이 필요합니다. 즉,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과거 BARDA, 즉 미국 생물의학 첨단 연구개발국이 뉴라스타를 약 3,770만 달러, 르킨을 약 3,760만 달러 규모로 구매했고 혈소판 치료제 엠플레이트는 3년간 약 8,400억 원 규모의 정부 납품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는 NTI7이 승인될 경우 미국 기준으로 연간 최소 6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CAR-T 병용 항암 치료제입니다. 앞서 CAR-T의 한계로 언급했던 세포 지속성 문제 기억하시죠? NTI7은 CAR-T 치료 후 몸속에 남아있는 CAR-T 세포의 재증식과 생존 연장을 유도하는 보조약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CAR-T 세포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면역 환경을 조절해 이미 주입된 CAR-T를 오래 살아남게 하는 접근입니다. 2025년 5월에 공개된 임상 1비상 최종 결과에서 NTI7를 CAR-T 투여 후 병용한 고용량군, 즉 480 마이크로그램 이상 투여군에서 완전 관해율 75%, 6개월 전체 반응률 88%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NTI7 투여 후 21일부터 재증식된 CAR-T 세포가 90일까지 검출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3 이상의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었고 CAR-T 병용 시 우려되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나 신경 독성도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거대 비세포 림프종 대상 임상인 NIT126, 다발성, 골수종 대상 임상인 NIT128을 연구자 주도 임상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이 두 임상에는 길리어드의 예스카타, BMS의 브리안지, 존슨앤존슨의 카비티 등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CAR-T 치료제들이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한마디로 특정 CAR-T 하나가 아니라 상용화된 주요 CAR-T 전반에 NTI7을 적용하는 플랫폼 전략입니다. 세 번째, 엔다리 북미 판매입니다. 2025년 12월 회사는 미국 앤마우스 라이프 사이언스로부터 겸상적 혈구질환 치료제 엔다리의 북미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겸상적 혈구질환은 적혈구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혈관을 막고 통증을 유발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엔다리는 이미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보험 등재와 유통 채널도 갖춰진 제품입니다. 미국 겸상적 혈구질환 환자 수는 약 10만 명, 시장 규모는 약 2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NTI7의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HYFC 플랫폼입니다. IL7 같은 작은 단백질은 체내에서 원래 빨리 제거됩니다. 여기에 HYFC, 즉 하이브리드 FC를 결합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분자 크기가 커져서 신장에서 걸러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둘째, FcRN이라는 신생아 FC 수용체 경로를 통해 분해 후 혈중으로 재활용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반감기가 기존 IL7 대비 약 7배 늘어납니다. 경쟁 파이프라인으로 언급되는 레블문사의 CYT107이 주 1회에서 2회 반복 투여가 필요한 단기형 접근이라면 NTI7은 더 적은 횟수 투여로도 충분한 T세포 자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기존 IL7 대비 126배 높다고 회사 측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상업화 과정에서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네오이뮨텍은 적자 기업입니다. 임상 개발 단계 바이오텍이 대부분 그렇듯이 아직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닙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액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2024년에 2억 원, 2025년에는 약 1억 원으로 이마저도 연구용역 수수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영업손실은 2022년 582억 원, 2023년 556억 원, 2024년 400억 원, 2025년 약 252억 원으로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영업손실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회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판관비를 전년 402억 원에서 253억 원으로 37%나 줄였습니다. 일부 임상이 완료되면서 연구개발비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기대해볼 만한 해입니다. 엔다리 북미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매출액이 약 52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5,431%입니다. 물론 52억 원 자체는 여전히 작은 숫자이고 영업손실도 203억 원으로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 매출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유지 요건인 연 매출 30억 원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현금 흐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5년 말 기준 회사의 총 현금화 가능 자산은 약 6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2026년 주요 CAR-T 병용 임상 2건이 연구자주도 임상 형태로 진행되어 회사 부담이 없다는 점도 현금 소진 속도를 늦추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의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요? 리포트는 3가지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ARS 파이프라인의 단기 상업화 가시성입니다. 애너멀 룰이라는 특별한 개발 경로 덕분에 대규모 임상 3상 없이도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2026년 상반기 안으로 영장류 최종 효능 시험을 개시하고 연내 완료해 이후 FDA 품목허가 신청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2027년부터는 미국 정부 조달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반복 재주문이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2026년 3월에는 미국 정부의 방사선 대응 전략물자 비축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발다와 테크워치 미팅을 가졌습니다. 비축 프로그램 편입 가능성과 조달 계약 가능성을 포함한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임상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상업화 대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CAR-T 병용 플랫폼의 확장성과 기술 이전 가능성입니다. 이미 예스카타, 브레안지, 카빅티 등 글로벌 매출 상위 CAR-T 제품과 병용 임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특정 파트너에 종속되지 않은 범용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초기 임상 데이터에서 CAR-T 재증식과 반응 지속이 확인됐고 2026년 상반기 이후 추가 데이터가 쌓이면 글로벌 CAR-T 기업 대상 기술 이전 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엔다리 매출을 통한 재무 기반 안정화입니다. 상장 유지 요건 충족과 동시에 연구개발 지속을 위한 현금 흐름을 소폭이나마 보완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NTI7 상업화 과정에서 미국 희귀질환 전문 의약품 시장 진입 경험으로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직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은 회사이므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나 PSR은 의미 있는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리포트는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을 접근합니다. 2026년 기준 PBR은 약 2.5배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4개년 역사적 밴드를 보면 이 회사의 PBR은 1.0배에서 6.8배 사이에서 거래됐고 평균은 약 2.6배 수준입니다. 즉 현재 주가는 역사적 평균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트의 분석에 따르면 NTI7의 ARS 상업화 가능성과 CAR-T 병용 플랫폼 가치가 아직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역사적 평균 PBR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의 하방 부담은 제한적이고 2026년 이후 주요 이벤트들이 구체화될 경우 기업 가치 상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리포트는 평가합니다. 다만 이는 리포트의 관점이며 주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반드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회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소진과 추가 자금 조달 리스크입니다. 회사는 연평균 약 500억 원 내외의 현금이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2025년에는 구조조정으로 이를 상당히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 구조입니다. 2025년 말 현금화 가능 자산이 약 600억 원이어서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아니지만 ARS 허가 지연이나 CART 기술 이전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2024년에 전환사채 120억 원, 2025년에 유상증자 약 472억 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추가 자금 조달은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 개발 불확실성입니다. 애너멀 룰 경로를 통한 ARS 허가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로이지만 FDA의 판단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데이터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RT 병용 임상 데이터도 현재는 소규모 환자 수를 기반으로 한 초기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대규모 임상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엔다리 매출의 불확실성입니다. 엔다리는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제품이기는 하지만 네오 이뮨텍이 북미 판권을 확보한 것은 2025년 12월로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실제 유통, 상환체계 대응, 판매 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 매출이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네오 이뮨텍 어떠셨나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아직 이익은 없지만 두 개의 독창적인 길을 걷고 있는 바이오텍입니다. 하나는 방사선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략물자로 사두는 시장을 겨냥한 ARS 치료제. 임상 없이 동물 실험만으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애너멀 룰이라는 독특한 경로를 통해 비교적 빠른 상업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CART라는 이미 검증된 치료법의 치명적인 약점, 즉 세포가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문제를 보완하는 플랫폼. 특정 회사 하나가 아닌 글로벌 주요 CART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보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달이라는 기존 시판 제품을 통해 단기적으로 매출 기반을 만들려는 현실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영업 손실은 지속되고 있고 파이프라인 성과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현금 소진과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기대와 리스크 사이의 균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네오 이뮨텍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